진정한 바다낚시대회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제1회 영일만 바다낚시대회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진 추억 속의 성냥을 찾아 경북 의성의 마지막 성냥공장으로 떠나봅니다. 섬마을 아이들의 본격 진로 찾기 프로그램 장산도 미디어 캠프의 이모저모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 추운 날씨로 인해서 소화불량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씨 좀 춥다 보니까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운동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많이들 이렇게 꼽고 있어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 정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년 동안 12월부터 1월까지 기능성 소화불량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1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전문의에 따르면 우리 몸이 과도한 추위에 노출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 소화 기능에 좀 문제가 생겨서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식욕 감퇴, 위장 장애까지도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추위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좀 온도차가 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역시 우리 몸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소화불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날씨가 조금 추워져도 너무 실내에서 움츠려만 계시지 마시고 맞아요. 예, 조금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약간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추우면 우리가 사실 움츠려들게 돼요. 못 나가요. 네. 못 나가요. 움츠려들어야 돼요. 어떻게 좀 산책할 만한 그런 날씨가 좀 될까요, 오늘? 네, 오늘 잠깐씩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보다는 공기가 차가우니까요. 나오실 때는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는데요. 종일 바람까지 강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괴산이 영하 5도, 보은과 옥천은 영하 3도, 청주는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은 곳들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도 안팎에 그치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오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서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랭 두드러기라고 아시나요? 차가운 공기에 오랜 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빨간 반점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쉽게 병에 노출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이제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포항의 영일만항의 북방파제 여기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바다 낚시터라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전국의 멋진 그 강태공들이 항상 모이는 낚시 명당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바다 낚시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저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강태공들이 포항 영일만 신화에 모여들었다고 하네요. 네, 자 진정한 바다 낚시 대회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제1회 바다사랑 축제 낚시 대회 현장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에 내로라 하는 강태공들이 영일만 신항에 모였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한 바다 낚시 마니아들. 포항에서 진정한 바다 낚시 대회 최강자를 가렸다고 하는데요. 푸른 동해안에서 펼쳐진 제1회 영일만 바다사랑 축제 낚시대회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현재 시각 새벽 4시 45분, 대회 시작 15분을 남겨놓은 현장에서는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내며 새벽부터 달려온 많은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한 건 좋은데 아직도 무겁기만 한 눈꺼풀. 아우 졸려. 동이 트기도 전인 포항 영일만항 신항. 낚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포항을 찾았는데요. 새벽부터 온다고 피곤하셨죠? 주말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 뭐 자주 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침 이렇게 또 대회를 한다 하니까 참가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말에 잠깐 하루 빼는 거라 가지고. 뭐 일상이 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힐링하러 나온 거니까 뭐 피곤하진 않아요. 뭐 손맛을 알면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오늘 어떤 손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뭐 잡으라도 잡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포항 영일만 바다사랑 축제.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500여 명의 낚시 마니아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일만에서 이런 대회가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일만을 널리 홍보하고 포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대로 자연 환경과 친화하여 손맛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새벽부터 나온다고 다들 아침도 못 드셨죠? 일단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고 바로 자리 선정을 위한 뽑기가 진행됐습니다. 비나이다 나의 오늘 운세는 어떨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데요. 어디 보자. 좋은 기운이 좀 따라오는 것 같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똑같이 고기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몇 번이시나? 대체로 보면은 1번 구역이 맞습니다. 저도 1번 구역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말하는 대로 꿈은 이뤄졌을까요? 제작진도 숨죽여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아, 궁금해. 어서 빨리 열어보세요. 몇 번이세요? 42번이요. 몇 번 구역입니까? 1번 구역입니다. 아 진짜요? 몇 등 많으십니까? 목표는 무조건 1등이죠. 여기 이분들도 막 자리를 뽑으신 것 같은데요. 번호가 잘 나왔나 봐요. 계속 웃고 계시네요. 동생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비슷한 번호에 있어서 원래 만나기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지인하고 만나면.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걸 한 마리만. 잡아라도 한 마리만. 화이팅! 네, 화이팅! 신에겐 아직 9척의 배가 있습니다. 낚시대회 참가자들의 실어나를 배들이 도착하고 대회가 열릴 영일만항 북방파제로 신속히 이동을 했는데요. 새벽에 느껴보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보는 참가자. 생각하세요. 아 뭐 고기 생각하죠 뭐. 어떤 고기 생각하시는 거? 돔이죠 뭐 돔. 도마도마 감성도마 형이 부르면 퍼뜩 오늘 아이. 대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밑밥 작업. 낚시를 할 때 꼭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감성돔은 이제 큰 고기잖아요. 그 새끼를 먹기 위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잡아들 고기 때문에 이제 큰 고기가 이제 새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모이죠.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난 바다로 미끼를 던져보자. 그리고 차분하게 기싸움을 하며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어라 이분은 시작과 동시에 벌써부터 신호가? 과연 첫 번째 손맛의 주인공은? 뭐예요? 볼락 당첨! 스타트 치고 나쁘지 않은 거죠? 손맛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손맛은 참 아주 좋죠. 그렇구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딱 잡았을 때. 감수님 좋겠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아이가 또 실망했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낚아채는 소리가 들리면 짠 하고 나타나는 계측 기록관. 신속 정확하게 어종을 살펴보는데요. 잎부터 꼬리까지 정확하게 계측한 결과는 과연? 250 맞죠?
이거 250쯤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직 모르시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참가자들이 잡아올린 어종들을 현장에서 바로 사진으로 남기고 계측 결과를 문자로 전송하는데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계측 기록. 그런데 심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기에 감독관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조사들이 잡은 고기를 사진하고 계측 기록자하고 같이 저한테 전송을 하면은 제가 그 계측하는 대로 순서대로 적습니다. 제가 가지고 선별해가 감성돔을 우선으로 하고 뱅에돔을 두 번째 우선으로 하고 볼락 우럭 순으로 계측을 해가지고 체장 한 마리에 체장 길이를 해가지고 등수를 정합니다. 어느덧 둥근 해가 졌지만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꼿꼿하게 서서 때를 기다립니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바다 낚시터라고 하는데요. 매년 많은 낚시 마니아들이 찾는 명당 자리라죠. 수심도 깊고요. 예.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다 복판이잖아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바다 복판에 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배 타고 요 내려주고 요수 내려가고 할 수 있는 데가 이거가 요 경북에서는 제일 나을 겁니다. 아마 갯바위 낚시 아니고는 안전도 있고. 예, 방파제 낚시로는 여기가 제일 나아요. 워낙 유명한 바다 낚시터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인 만큼 오늘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때 한껏 휘어진 낚싯대. 오,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 고등어. 시장 고등어. 고등어가 시장 고등어라. 이거 집에 가야 돼. 이제야 다들 몸 좀 풀리셨는지 여기저기서 월척 소리가 들리는데요. 너도 나도 기분 좋은 소식.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역시 뭐든 즐기는 자를 따라잡을 순 없나 봐요. 부끄럽습니다. 예? 양쪽이. 얼마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긴요. 다음에 더 큰 고기를 잡으면 되죠.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첫 고기가 좀 작아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아쉽습니다. 다음엔 감세이가 잡히겠죠. 대박! 드디어 1등 어종인 감성동이 나타났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간 제작진. 어디 그 귀하신 몸 좀 봅시다. 오늘 뭐예요? 감성돔. 예?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1등고기. 우와. 너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단다. 그대 이름은 감성돔. 발육 상태부터 체크해 보는데요. 전체 몸 길이는 42cm. 이 정도면 1등 예상해봐도 되겠는데요. 잡았을 때 내가 감성돔을 잡았구나 싶었네. 예. 느낌이 딱 왔습니다. 이야기 좀 더 길게 해주십시오. 길게요. 네. 길게 할 게 있으니까 낚시 빨리 해야 돼. 기분 좋습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꿀맛 같은 시식회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들 자세히 살펴보니 고등어였네요. 현장에서 바로 노릇하게 구워주니 소리가요 소리가 이 맛 멈출 수가 없네요. 고등어 좀 잡으셨어요? 아니 저는 저 고등어 완전 많이 잡았어요. 네? 고등어. 고등어 완전 많이 잡았다고? 잡으면 고등어 다 어디? 그 매장 아줌마가 가져갔어.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번엔 쫄깃한 포항의 명물 개복치회도 납시오. 어디 한번 먹어볼까나? 아주 사르르 녹는다 녹아. 먹을만 하다. 맛있어요. 드디어 낚시대회 종료. 육지로 돌아오는 참가자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분들 중에 오늘의 바다낚시 최강자 타이틀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3위 감성돔 350ml 낚으신 우리 정승환님. 한 분씩 호명하면 무대 위로 올라가 바로 시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상금까지 있다는 사실. 와, 이제 알았네요. 축하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첫 감성돔을 보여주신 홍상욱 씨 아닌가요? 아쉽게도 2등을 차지하셨네요. 470ml 낚으신 우리 이윤호님 축하드립니다. 와,
와, 드디어 이번 대회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진정한 강태공,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금도 잊지 말고 꼭꼭 챙겨가세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양심껏 가겠습니다. 나는 너무 진짜 좋고요. 낚싯대 바꿀 때가 됐다. 다음 진짜 바꿔야 대회 겠다 또 지금 있으면 또 예, 아마 올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도 낚싯대. 예.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신 분들 여러분들도 예, 선물 챙겨가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많이 챙겨 아주 즐거웠습니다. 행운샷. 하나도 못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3개나 4개씩 가져가시면 좀 1등을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원래 실력이 좋은데 다음에 꼭 참가해서 1등을 꼭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전국의 숨은 강태공들이 모두 모여 실력 발휘를 원없이 했던 시간. 포항 영일만 신앙도 알리고 낚시의 참맛도 즐길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 당신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겨울 바다 낚시 즐기고 싶다면 포항으로 지금 놀러 오세요. 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포항 영일만 바다사랑 축제. 네.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 강태공도 500여 명이 그러니까요. 실력을 겨뤘다고 합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네. 와, 특히 아까 저기 1등이 저기 1,000만 원 맞죠?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중간에 봤던 분이 이제 42cm짜리 감성돔도 놀라웠는데 세상에 1등은 47cm 거의 낚시점 4자 후반대를 네. 잡으셔서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이렇게 많은 그 강태공들이 이렇게 낚싯대를 탁 들이는 모습들도 아주 장관이었어요, 진짜. 네, 저런 풍경에서 바다 낚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혜선 씨한테밖에 퀴즈를 못 내겠는데 퀴즈. 이름을 듣고 네. 한번 맞춰보세요. 백조, 백마, 뭐 향로, 제비표, 유엔. 오. 너무 어렵나요? 처음에 막 백조, 백마 이런 거 나올 때 살짝 네. 네, 제비표에서 알 것 같아요. 뭐요? 알 것 같아요? 네. 뭐 성냥? 맞았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옛날에 제비표를 보셨구나. 네, 저는 기억이 살짝 납니다. 유엔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게 팔각형 모양, 뭐 동그라미 이렇게 네. 종이각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게 네. 성냥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성냥 공장이 경북 의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3년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가 값싼 우리 저기 중국 성냥들에 밀려갖고 지금 이제 휴업 상태라고 하는데 그 추억의 성냥 공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여기 맞네. 찾았다. 여기 어디 가노? 누구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마지막 성냥 공장 맞습니까? 내가 이 공장 주인이에요. 사장입니다. 그 손진국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이렇게 만나다니. 그래, 왜 왔어요? 요 구경 좀 할까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구경시켜드리죠. 그래요? 예. 뭐 이런 행제가 다 있나? 예. 들어오세요. 뭐 이런 쉽게 또 행제가. 아이고, 예, 우와. 역수는 들래. 옛날에 구루마 막 들어오고 그랬던가 봐요, 여기. 예, 지금 저 대문 보세요. 수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에. 예. 사돈봉사고 이런 데 성냥을 싣고 나가고 들어가고 했어요. 대로네, 대로. 예. 공장이 억수로 커요. 예. 공장이 지금 현재 창고까지 한 다 해가. 15채. 15채가 있다고요? 동이 15동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거의 다가 네. 저 흑벽돌입니다. 흑벽돌. 예. 저희들이 흑벽돌을 빼가지고 벽돌을 우리가 찍어가지고 공장 사람들이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건물 짓는 것도 다 공장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했어요. 따로 인부사가 했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때가 162명을 공장 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성이 성냥 공장 이렇게 했습니다. 의성 자체가 성냥 공장이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예, 이 전부 다 초가집이었어요. 이 뒤에가 예. 넓다, 아버지. 아버지. 이거. 이야, 이거 그대로 있네. 얼씬년스럽네.
이 공장 처음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1954년 2월 8일 날 창립했습니다. 54년? 예. 그러면 한국전쟁 끝나고? 그때였죠. 그때 지금 제가 창립일 날부터 제가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원으로요? 예. 그냥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 예. 그때부터 나이가? 18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못 가고 누나하고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형님이 군대 간절히 붙들려가지고. 그때 얼마 받으셨는데 첫 월급이? 그때 새들급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안 되고 내가 결혼할 당시 3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3만 원이면 그 당시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쌀 받고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예, 3만 원 받아가지고. 이야. 그때는 참 사실 시집 가서 불 꺼주면 심사를 못 한다. 그렇죠. 불 끄적보면 집 쫓겨납니다, 그거. 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에 불 떠버리고 꺼질까봐 죄로 듣고 하다가 성냥가는 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오면 호롱불 꺼버렸으니까 성냥도 못 쳤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이거 위에 우리가 야광을 칠했어요. 야광. 지금 제가 들고 있지만은 요 성냥가위를 만들면 요 가에다가 야광을 딱 해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만 두 줄만. 두 줄만 해놓으면 이제 어두부도. 예. 저기 있네, 그거 딱. 그래서 불켜가 호랑불에 켜고 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얼마인데요? 성장이. 탕노력하는 걸 우리가 먹고 만들 적에 그때 60원씩 받았어요. 60원씩. 그럼 아버지 18에 입사해가 계속 그냥 뭐 사원으로 지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8살 들어가가지고 시작하니까 내가 책임자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공장장이란 명칭을 주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바로 지금이네. 그래가지고 상무가 되고 또 장가도 가고. 상무도 알고 장가 가신 거예요? 장가 가가지고 상무 됐어요. 장가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왜 성광인데요? 이게요, 의성에서 만드는 빛이다. 의성의 단. 의성의 빛. 예. 그럼 아버지 만든 성냥이 뭡니까? 한번 읊어보시다. 성광, 향로, 팔도강산. 팔도강산.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는 살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딱 기르면 나오는 겁니까? 불 켜집니까? 그렇죠. 진짜요? 사살 이만큼 있으면 조심하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 불이 났잖아요. 이래가 던져비면은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막 던지는 거 진짜 거짓말이네. 아까도 봤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성냥 공장이 다 사람 손으로 했다 하던데. 성냥통 담는 거 큰 거는 사람 손으로 다 하고 적은 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담고. 적은 거 담고. 전국에 이렇게 남아있는 성냥 공장이 한 개도 없잖아요.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그 의성에 지금 성광 공장, 성광 성령 공업사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맞습니다. 여기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지금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요란했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왕왕하고. 아버지 뒤에 있는 거 이게 성냥 나무입니까? 예, 성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줬는데 이렇게. 예. 앞에 그 빨간 건 없네. 파라핀을 찍고 또 두 양을 찍습니다. 또 찍어야 돼 이렇게. 이건 무슨 나무인데요? 여기 이태리 뽀뽀라입니다. 뭐래? 이태리 뽀뽀라. 이태리 뽀뽀라. 이런 목소리 기네. 왜 꼭 이 나무 써야 돼요? 파라핀을 찍으면은 잘 먹어요. 또 잘 부러지지 않고 질긴 성질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냥개비 나무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태리 뽀뽀라하고 또 외국산 하려고 하면 아스피리카 나무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못 씁니다. 아버지 공장 문 닫을 때 안 울으셨습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왜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월급 주고 걱정하고 또 월급 주고 기분 좋게 하고 하다가 문을 닫아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래가지고 울고 그러가 헤어졌어요. 아버지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마음이 울었지. 앞에서는 하고 있었고. 예.
80년도에 라이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문제입니까? 이제 집에 석양 없이 전부 다 자동 전마가 다 안 됩니까? 가스고 석유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고 뭐 석양 필요 없잖아요. 그래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물을 닦게 되고. 우리는 편안하게 막 했지만 이제 점점 이 성냥 공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그렇죠. 줄어들고. 네, 전기의 발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성냥. 아직도 이제 좀 언제라도 가동될 수 있게 좀 잘 보관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네. 괜히 더 마음이 짠하죠. 좀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 세계 성냥 시장은 그 값싼 중국산들이 뭐 다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호텔이나 뭐 리조트 같이 좀 그런 곳에 가면 또 값비싼 일본 성냥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성냥이 고급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이제 팔로 개척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 성냥도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이 경북 의성의 마지막 성장 공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들도 왁자지껄하고 좀 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좀 나고 다시 한번 좀 화라락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뭐 보편화됐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체험은 뭐 도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섬마을의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그런 체험들은 다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미디어 혜택과 또 진로 체험 기회가 적은 장산도 섬마을 학생들이요. 네네. 아주 의미 있는 미디어 캠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로 담아내면서 꿈을 만들어보는 우리 장산도 아이들, 섬마을 아이들의 본격 진로 찾기 프로젝트 함께 만나보시고요. 자, 그 전에 이어서 추억과 역사를 담은 대전 회독동 굴다리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직업 갖고 싶어요? 저 유튜버 크리에이터요. 네, 이렇게 카메라 찍어보고 싶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섬마을 아이들의 본격 진로 찾기 프로젝트 미디어로 다 함께 단풍만큼 캠퍼스의 낭만도 깊게 물들어가는 전남대학교. 반짝이는 가을 햇살 사이로 노란 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대학생이라기엔 많이 어려 보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신안 장성도에 왔어요. 진로 체험하러 왔어요. 지난 10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전남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장산도 미디어 캠프. 전남대 학생들과 장산중학교 학생들이 1대1 멘토단을 구성해 영상도 만들고 진로 상담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답니다. 이래요. 학교 끝나면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 들리는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알고 보니 오늘은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3편의 작품을 완성한 아이들.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않나요? 도시 아이들에 비해 미디어의 혜택은 물론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도 적은 장산중학교 아이들에게 미디어 캠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광주를 찾아 본격 진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진로 체험 나오는 때 이제 그걸 광주로 선택을 해서 여기와 이제 후속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산도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어 진학과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다양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나 대학 생활 궁금증이 조금 풀릴 거예요. 지금 이제 영상 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그 연구실을 가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장비도 어떤 게 구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미디어 캠프 갔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인인데 진짜 거리감 없이 먼저 다가와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멘토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영상 제작, 광고 제작, 그리고 라디오 제작, 그리고 보도 사진이라고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연구회나 소모임에 들어갈지를 정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가 멘토 영상 제작을 형 언니들의 담당을 설명을 하는 곳인데 들으니 더욱 와닿는 대학 생활. 5년쯤 후에는 장산도 아이들도 멘티가 아닌 멘토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조별로 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4개의 미션을 완수한 다음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건물 앞에서 사진 찍기,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 진학해야 하는 학과의 건물 앞에서 사진 찍기 등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며 미션을 수행합니다. 여기 돌아보니까 장래 선택에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확실히 장산도 안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고 진로 선택에도 많이 도움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대학생. 지금은 진로 체험이지만 머지않아 캠퍼스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오늘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았는데요. 센터의 역할과 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체험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디어 뭐가 있죠? 네, 오늘은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자, 카메라 감독, 아나운서 등을 직접 아이들이 장비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보다가 유튜버들이 콘텐츠 같은 걸 많이 찍으니까 그게 재밌어 보여서 관심이 생겼어요. 약간 브이로그나 먹방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큰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1인 미디어에 대한 도전 의지도 크다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캠프와 강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뭐든지 꿈꿀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 이 시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겠죠?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마이크 앞에 앉은 아이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장산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혜수더입니다. 직접 진행도 해보고 사연도 읽으며 일일 DJ가 되어봅니다. 오늘 계기로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고 나중에라도 더 배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가서 만약에 다른 촬영을 한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작은 섬에 살지만 꿈 많은 큰 장산도 아이들. 5년, 10년 후의 모습 기대할게. 화이팅!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7개의 골단을 아시나요? 이곳을 따라 걸으면 오래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 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추억을 한아름 품었다면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로 쌀쌀함을 녹여볼까요?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넣고 끓인 짬뽕 한 그릇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몇 사람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 더 행복합니다. 대전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대전시 회덕동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는 곳으로 회덕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왜 여기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전에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읍내가 있어서 읍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이제 시내를 대부분 은흥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500년 전에 시내는 바로 이곳 읍내동이었던 것이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느껴지는 문화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석장승인데요. 지금 입에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장승이라는 거는 마을 입구에 세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좀 악기들이나 아니면 좀 불길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지킴이 역할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 뒷골장승 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양각으로 해서 부리부리하긴 하지만 이게 입 자체가 상당히 웃고 있는 인상이어서 다 들어올 것 같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회덕동 일대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굴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호남선과 고속철의 건설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요. 몇 년 전 이곳에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굴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철길에 하나 쭉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쭉 겹겹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천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굴다리가 7개가 쭉 길게 늘어서게 된 그런 곳이에요. 회덕동 굴다리가 총 7개. 그중 5곳은 지금도 수시로 기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살려 근현대 문화를 주제로 대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약 500m 구간에 자리한 7개 굴다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동안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산뜻하고 역사가 깃든 굴다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그 이후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한 동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어두컴컴해서 사실은 다니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을 이제 통행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벽화도 좀 생기고 또 이런 테마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통행하고 또 다니면서 또 즐겁게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 추억들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굴다리를 따라 걷는 시간 여행. 회덕동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굴다리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여기는 터널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터널 같은 이 동네 자체가 그 전통의 마을들이 대전에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또 이 마을은 오롯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멈춰버린 그런 이제 이 터널 통과할 때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굴다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대전의 모습이 달라져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곳을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시간 여행의 그런 길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근대와 또 현대의 전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이제 원래의
그 마을들, 읍내들을 많이 보러 이렇게 한 번씩 그 옛 시간 여행을 이렇게 삼아서 한 번씩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쌀쌀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따뜻한 국물로 녹여볼까요? 사람들이 호로록 먹고 있는 짬뽕.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짬뽕, 오 대단하네요. 나 이런 짬뽕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해산물도 많고, 양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한 두서너 명이 먹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와, 예. 이 짬뽕 예전에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죠, 처음이죠. 네, 이런 짬뽕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산물이 많고,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끝내주고. 네, 자연의 맛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푸짐하고 싱싱한 해산물이 그득한 짬뽕 한 그릇. 이 계절에 정말 딱인데요. 한 입 먹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키조개 하면 전복하면 불고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국물이 칼칼하면서 시원하고 전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짬뽕 국물이 먹으면 다른 데는 닝닝하잖아요.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개운해요. 개운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되게 편해요. 다른 집하고 완전 틀려요.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 주방에서 그 비결을 확인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중화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사장님의 솜씨가 짬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수의 자신감과 소신이 느껴집니다. 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저희는 저희 철칙이 있습니다. 냉동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만 사용한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내일은 판매하지 않는다. 재료가 떨어지면 저희는 바로 그냥 불을 내립니다.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특제 육수와 양념을 넣고 해산물을 듬뿍 넣어 끓인 짬뽕. 재료가 음식의 전부라는 소신으로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이 집만의 국물 맛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면발 위에 해산물과 불고기까지 얹어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고 여기에 전복과 새우를 올려줍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걸쳐서 만든 짬뽕인데 이 소고기하고 이렇게 면하고 같이 드니까 맛이 아주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손님한테 권했는데 그 손님이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신선하면서도 푸짐한 짬뽕.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야, 이 짬뽕 일단 양이 많고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이것저것 넣고 끓이는 게 짬뽕이라고 하지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조개, 전복, 홍합, 동죽, 새우까지 온갖 해산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에 또 국물 베이스는 닭육수를 냈다고 하니까 육군, 해군, 공군 총출동한 짬뽕입니다. 육회 국물을 모아서 후루룩 먹어봅니다. 불고기를 얹어 먹어도 참 맛있고요. 야무지게 새우 껍질을 까서 꼭꼭 씹어 먹으면 바다 내음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저한테만 이런 게 많이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푸짐하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완뽕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남겼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눠 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짬뽕 특유의 맛과 또 매콤함은 있지만 싱싱한 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맛이 개운하고 깔끔하네요. 날은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 회덕동 굴다리로 오셔서 따뜻한 추억도 만나보시고 또 짬뽕 한 그릇까지 하신다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회덕동. 그곳엔 이야기를 품은 7개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대전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굴다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죠. 더불어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만든 짬뽕 한 그릇으로 쌀쌀한 날씨를 녹여봅니다.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추억이 그리운 날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네, 장상도 선마을 학생들의 미디어 캠프 소식에 이어서 네.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전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뭐 단순한 굴다리가 아니라 거기에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마을의 역사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추억의 거리로 조성됐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두컴컴해서 다니기 어려웠던 굴다리길을 이렇게 또 다양한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산뜻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바꿨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오늘은 한쪽 다리를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불균형에 도움이 되는 원레그 스쿼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난이도가 높은 원레그 스쿼트를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초보자 원레그 스쿼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이 메인이 되고 반대발은 보조 역할을 하며 동작을 해줄 건데 보조 역할을 하는 발은 살짝 뒤쪽에 발끝을 터치해 줄 거예요. 손을 팔꿈치에다가 서로 교차를 해서 위치해 주실게요. 그대로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주고 내쉬는 호흡에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올라오는 동작. 동작을 하는 동안 한쪽 다리, 지금은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중심도 실어 놓은 상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른 다리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올라올 때 뒤꿈치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동작 반복해 줍니다. 중심이 되는 메인 다리에다가 체중을 이동한 상태로 계속 동작을 해줄 거예요. 그 상태로 또 무릎을 구부리며 힙을 뒤로 빼 스쿼트로 앉아주시고 다시 위로와 올라오는 동작. 다시 마시면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 우리 이 동작을 반복할 때 메인이 되는 다리의 체중과 중심을 다 실은 상태로 동작을 해주고 뒤로 뻗은 다리는 보조바퀴 역할을 하듯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균형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등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의 힘 계속 유지하며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대로 올라와서 발 모으고 손도 풀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아침엔 1분부터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제 생방송 아침에 마칠 시간인데요. 영동의 관광 명소인 양산팔경의 비경을 둘러볼 수 있는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걷기 축제가 이제 오는 7일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행사는 지난 10월 25일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미뤄져서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금강둘레길은요. 지난 11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걷기 여행길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빼어난 영동의 관광 명소를 걸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코스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이라고 춥다고 계속 실내에만 계시면 뭐 소화불량증, 예, 뭐 위장장애밖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조금 추울 때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걷는 기회에 나가서 열심히 또 운동해 보시고 활동해 보시면 더욱더 활력 넘치는 겨울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전해드린 생방송 아침에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